그래서인지 요거를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면 당 대표격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직인, 즉 옥세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옥세는 권영세한테 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 74조에 따라서 당무 우선권은 또 김문수한테 있다.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임명장을 찍어서 김문수에게 줘야만 형식적인 절차로서 완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전당대회 끝나고 황우여 선관위원장 이름으로 아니 후보 공고까지 이미 냈는데 홈페이지에 떡하니 박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미 효력이 발생된 거다. 이런 겁니다. 요거 때문에라도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요게 판가름이 될 텐데,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요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고 어떻게 분석하시고 법원의 판결은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과도 저희 희망을 얘기하면 저렇게 싸우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기를 바란다. 후보 등록을 못한다. 뭐 가처분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이제 3일 남았거든요. 근데 3일 만에 가처분을 낸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다 그 자체가 또 코미디일 수 있고요. 또 주말 빼고 나면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만에 내고 하루 만에 가처분을 결과를 받는다고요? 끝났잖아요. 근데 아마 후보자 지위와 관련된 가처분은 내일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누구의 손을 정확하게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가처분의 거의 대부분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왜 법원으로 가져오세요? 제발 좀 찌질하게 좀 하지 마시고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무 우선권과 관련돼서는 명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왜 법원까지 가져오느냐, 그런 판단이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지위에 대한 인정을 법원이 어떻게 내려주기보다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라.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다만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무 우선권은 김문수에게 있는 거 맞다, 뭐 이런 판단도 법원이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를 거기까지 해주게 되면 또 정치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법원이 아무 역할 안 해주면 진짜 후보 등록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변수가 또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이 후보자의 지위 정도는 인정해주는 가처분을 인용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제 또 정당이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처분이 워낙 많이 있었고 그때 일관되게 계속 나왔던 판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 상황까지 되면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승리할 거다. 김문수의 시간만 남아 있고 한덕수의 시간은 아예 없어요. 이게 뭐 인용 결정이든 뭐든 간에 어차피 법원이 무시하고 안 내리더라도 11일 이후로 넘어가면 그냥 김문수가 사실 이긴 거다. 그러니까 10일 정도까지 가더라도, 토요일까지만 가더라도 쫄린 사람이 그냥 수건 던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한덕수는 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최소 50억에서 100억이 듭니다. 그렇죠. 등록하면서도 돈이 들고, 등록하면서 돈은 뭐 얼마 안 드는데요. 등록과 동시에 뭘 내야 되냐면 선거 벽보 내야 되고요. 선거 공보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유세차 또 계약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100억 정도를 어떻게 자기가 조달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기부금 10,000원 내던 사람이 자기 돈으로 청문회 때 밝혀졌잖아요. 자기 재산이 80억까지 됐는데 1년에 기부금 낸 게 10,000원 냈어요. 10,000원. 저런. 그런 사람이 평생 법인카드 들고 관용차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눈물겹겠어요. 내 돈 어디 가버렸나.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50억 뭐 30억 들여가지고 후보 등록을 한다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오늘도 왜 무소속으로라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느냐. 그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것도 돈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최소 50억의 입장료는 내고 그 다음에 나랑 얘기하자 이거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후보 간의 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 사람과 김문수 이제 본선에 올라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단 격이 안 맞고, 그런데다가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3억이나 썼는데
당신은 그 등록하면 등록도 안 하고 무슨 판단을 받길 바란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의 말에 이제 감기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법원의 판단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법은 잘 모르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런 거는 정당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다만 이런 구도면 만약에 김문수를 강제로 내리고 한덕수로 교체할 거야 라는 게 당 지도부의 요 프로세스인 것이고 요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이제 김문수가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거는 김문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거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는 뭐 당무 우선권이니 뭐니 이런 거는 노터치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어떤 결말이 나는 거냐 사실은 한덕수와의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벌써 여기서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도가 권영세가 도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가 돼야 되는 사람은 김문수고 이 두 가지가 딜레마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하거나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죠. 왜냐하면 도장만 갖고 있는 거지 권영세는. 그렇죠. 한덕수를 데려와서 지금 김문수 대신 등록을 할 거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호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김문수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거나 안 찍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김문수에 대해서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봐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 평생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금. 내 돈 내놔라. 내 3억은 어디 3억 내놔라. 사실은 3억 플러스 알파를 썼겠죠. 네, 그렇겠죠. 3억만 쓰지 않았겠죠. 네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러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 중요한 대선에 이 당이 후보를 안 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법 없거든요. 그러한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권영세, 권성동, 쌍권과 이 친윤 주류가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거는 김문수 후보다. 역시 유리한 거는 김문수 후보 그냥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치킨 게임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 되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계산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돈을 왕창 쓸 수 있는 당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그걸 왜 넣겠습니까? 당연하죠. 몇백억이 있는 당인데. 규모가 다릅니다.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당사는 임대업 장사로도 굉장히 괜찮은 건물이에요. 실제 거기 뭐 입점돼 있는 그 브랜드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의 재산과 국민의힘의 재산 등등을 이제 비교한 그런 분석 기사들도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이제 보고 나면 김문수 후보가 왜 당권을 놓지 못하려고 하는지 않으려고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젯밤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둠의 비서실장 차명진 전 의원이 차명진 TV라는 유튜브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자격으로 지원을 했다. 뭐 사실상 뭐 보좌를 했다, 지원을 했다, 뭐 이런 동일한 표현이겠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일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 공선법 위반 고발 검토까지 한다라고 했고 오늘 저도 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들 사이에 이제 공지 돌린 거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차명진 의원이 주장한 뭐 물론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이 차명진 그리고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쇄빙선 역할을 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공소법 위반으로 한덕수를 고발을 했거든요. 선거를 출마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건 공소법 위반이다. 네. 했는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차명진 이거 보면서 아이고 차명진도 우리를 뒤따라오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죠. 마중물이 된 우리 조국혁신당의 이 고발건에 이어서 차명진 전 의원도 고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5월 4일자 한덕수 일정표를 보라면서 공개한 사진에는 거기 이제 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만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날 한덕수 후보가 만난 사람이 손학규였고요. 그리고 비공개 일정을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장소와 배석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저 케이브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도 저 스튜디오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만났다라는 저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캡처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손학규를 만나는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 이정현 대변인으로 돼 있어요. 이정현. 근데 이정현은 지금 누구를 대변하냐면 한덕수를 대변해요. 한덕수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만약에 가짜라면 진짜 이거는 대단한 조작을 한 거고요. 이게 진짜면 국민의힘이 물밑에서는 한덕수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사실이면 매우 충격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에 너무 가까운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내가 인생 3막을 시작할 때 시작하더라도 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미 판이 다 한덕수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과 뭐 그 일당들이 다 판을 다 만들어 놨더라. 그걸 또 폭로를 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얼마나 속이 그 한이 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그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근데 가짜 뉴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데요. 너무 문건 자체가 뭐 이렇게 다 뭐랄까 정황들이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뭐 법적 조치 운운하거나 만약에 이것을 보도할 시에는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의혹에 대해서는? 저것도 사실 처음에 불을 붙인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갈량이 한 거 아닙니까? 김재원 제갈량이 하고선 지금 업무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렇죠. 차명진 의원에게 뿌려라. 그래서 차명진 씨가 갑자기 관우가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간홍 이하급에서 갑자기 관우가 딱 돼가지고 청룡오늘도 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휘둘렀죠 어젯밤에. 그래서 이 캠프가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지가 사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문건의 형식을 보면. 가짜 뉴스라기에는 문건이 너무 이제 구체적이죠. 형식이 잘 잡혀 있죠. 실제 쓰는 문건의 형식이죠. 가짜 뉴스를 굳이 생산하려면은 저런 문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진을 AI로 합성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사진이 나오거나 뭐 이런 더 결정적인 거를 하지. 뭐하러 문건을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사실상 자기네가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얼마나 치열한 경선을 거쳤습니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한덕수는 없는 상황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의 그 피튀기니 혈전을 다 해놓고서는 지금 그러고 뽑힌 김문수는 뒷전이고 자리도 안 마련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리도 없었대요. 처음에는 당사에 자리도 없고 넌 몰라, 넌 누구지 몰라 이런 다음에 지금 한덕수라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을 당원도 아닌 사람을 이 사람이 우리 대선 후보가 될 거니까는 사진도 찍게 해주고 말이야. 이 사람이 아직 저기가 없잖아. 준비가 안 됐잖아. 사진도 찍게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뭐 앞으로 빅텐트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빅텐트 이것도 만들어야 되니까는 누구랑도 만난다 그러고 수행도 해줘야지.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당행위죠. 해당행위. 그죠. 다른 당에서 이게 뭐 앞으로 단일화를 할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엄연히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 외에 있는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당의 자원과 당의 사람과 자원을 이렇게 갖다 줬다. 그거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당은 윤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리로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가 큰 칼을 휘둘러 가지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가지고 윤리로 보내야 된다. 저는 아마도
실제로 법원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당무 우선권 당연히 발동할 거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당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아마도 쌍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실제로 그거에 대한 명분은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제기한 이런 의혹이 윤리위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을 거니까요. 당무감사 시키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들의 형식을 보면요, 이게 이제 국힘 내부에서 계속 써왔던 것인지. 비교해 보면 PC 하나만 털면 다 나옵니다. 그럼요. 예. 자기네들 직접 할 수 없으면 빨리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1시간 만에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조사 아니니까 요거에 대한 진위 여부도 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윤상현 의원도 참 그렇습니다. 몸은 김문수에, 마음은 한덕수에 다들 있었나 봐요. 윤상현 의원은 오늘 20명의 의원을 데리고 나가서 한덕수와 함께 뭉치자 이런 얘기를 긴급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썩 반응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고 김미애 의원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비교적 젊은 70대 그 킹무성 아저씨랑 단식하고 있고 박수영 아저씨는 또 보좌관이 시켰다고는 합니다만은 좌파식 조직 탄찰 시도한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주김 야한 요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아까 저희가 오늘 저희 클립의 제목처럼 그 형님은 백스텝을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노빠꾸다. 그 한마디로 노빠꾸다. 백스텝 하지 않는다. 백도 하지 않는다. 그냥 앞만 본다. 달려간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의 어떤 에너지가 누구에게 몰릴지는 대충 다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그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20명 데리고 나가서 당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논의가 왜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갑니까 20명이? 이 따스하고 이 안온한 국민의힘이라는 이 따뜻한 집에서 나가면 시베리아인데 나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가 없는데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한덕수 씨가 돈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니 돈 때문에 지금 당장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데 김문수는 설득이 안 되고 김문수가 설득이 안 되면 이거 당이 폭파될 것 같으니 일단 김문수 따로 한덕수 따로 등록을 시키자. 그런데 그 등록을 안 한다는 이유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씨가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돈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29억 아니요? 29억이라는 29만 원도 아닌 29억이라는 기묘한 액수의 그러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만들어 갖고 어쨌든 간에 당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당비를 걷어가지고 이걸 넣는다든지 이런 또 하나의 어쨌든 돈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게 뭐든 간에 추가로 뭐라도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목적이 그것도 있지만 기호 2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도 어쨌든 그 당이 별도의 기호를 또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기호 2번은 이미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등록을 하면 기호 2번은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따로따로 스타트를 한 다음에 김문수가 원하는 것처럼 충분히 선거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 한 다음에 김문수가 원하는 시점에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서 누구로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요 얘기인데 요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20명의 호응이 있어야 되죠. 그 20명이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지금 자 오늘 삼국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도 왕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조조가 나서갖고 내가 동탁의 목을 베겠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냥 울기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한덕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보기에는 한덕수를 완전히 놀리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 시간이 후보 등록 전까지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딱 3일 남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한덕수 놀리는 얘기죠. 너 빨리 꺼져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당을 창당하려면
5개 시도에서 1,000명씩 당원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한 군데서 5,000명 모아도 안 되고 5개 퍼져서 각각 1,000명씩 모아서 5,000명 채워야 됩니다. 근데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각 당이 당원을 모집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만든다는 거겠죠? 당을 어떻게 만들죠? 그것도 그렇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한덕수를 완전히 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명의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당원들을 조직을 1,000명씩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한덕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1,000명을 탈당을 시킨 다음에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새로 만드는 당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되도 않는 전략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만큼 뭔가 어떤 방법과 전략을 아무리 모색해 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승전 단식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관종들이 아무 말 대잔치 한다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좀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고 하죠. 이게 참 뭐랄까 이 이야기를 메인 주제로 말씀하세요. 하나가 더 잠깐 생각나는 게 왜 20명이냐? 왜 20명이냐? 20명이 되면 교섭단체 그렇죠. 보조금 나온다. 이 생각도 있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할 거면은 기왕에 이렇게 다수 당권파이자 범친윤 의원들이 모두 다 한덕수의 단일화를 원한다면 20명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 우리 60명 나갑시다. 이런 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몇 명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에 먼저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한덕수가 오면 바로 결합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승부를 보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며칠 앞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고로 20명 모여라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한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캠프의 총괄 본부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장면들은 정말 오늘 누구는 또 김문수 후보한테 알량하다고 하지 않나. 야 진짜. 근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정계은퇴하고 당도 떠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랬을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글을 보고 오죽하면은 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고요. 아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한덕수 김문수 회동에서 굳이 의미 있었던 요소는 1등과 2등이 3등이 박빙인데요. 경제적인 김문수 1억의 가치에 대한 통찰 33%, 프로다움이 빛났던 김문수 단일화를 꿈꾼다 32%, 화초 같은 한덕수 비닐하우스 오이 같았다 26%였습니다. 투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도 투표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그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요. 어쨌든 내일 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하나 남겨주셨는데 김문수가 내일 대구 부산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을 취소했다라는 거는 서울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김문수 한덕수 3차 회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긴 한데 다시 만날까요? 만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만날 수 있겠죠. 만나서 오늘처럼 또 하면 되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좋죠 뭐. 왜냐면은 단일화 얘기를 계속 당에서 계속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외면하면은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할 말의 기회를 또 부여하는 거잖아요. 쌍권과 당 주류에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 및 지지층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여론조사상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단일화 하고 싶다. 단일화 하고 싶은데 왜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냐? 돈 쓰기가 그렇게 싫으냐? 또 똑같은 얘기 하겠네요. 당비를 1,000원이라도 냈느냐 당신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만 하면서 난 단일화를 하고 싶다. 1. 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고 싶다 나도. 2. 그런데 당신은 뭐냐? 정체가 뭐냐? 3.
당신은 한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이것만 계속하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는 만나도 되고 뭐 안 만나면 또 한덕수는 왜 안 만나나요? 뭐 이러면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일 또 뭐 극적으로 뭐 할 수도 있죠. 뭐 그걸 아예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0.0001%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단일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과거에 단일화를 많이 해봤는데 단일화에 대한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나오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난장판인 경우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이 오히려 단일화 이후에 더 표가 빠집니다. 단일화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이거를 본인들을 하나도 인정을 못하고 하나도 그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건데 오늘 같은 난장판을 보여주고 나서 갑자기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자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자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자리에서도 뭐 끝나고 먼저 일단 일어나자. 오늘 자리는 여기서 중단하시죠 했던 얘기를 한 사람도 한덕수 후보이고요. 그리고 뭐 겸연쩍었는지 몰라도 끝나고 나서 어쨌든 포옹을 먼저 시도한 것도 한덕수 후보이긴 했습니다. 사랑하자는 거죠. 우리 사랑하면서 살자. 호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는 건 좀 뭐 과정으로 보면 좀 자기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윤재관 대변인께서 하신 거고 실제 단일화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말씀 주신 게 굉장히 큰 공감이 있는 게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근데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거를 보고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다. 뭐 동정하는 심리도 분명히 작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화의 시너지가 일부 있었고 그것이 동력을 받아서 동점심까지 이어져서 저는 뭐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과거에 보면 2012년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 단일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역량을 다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은 그동안 정치사에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남 불구경하듯이 봤기 때문에 하나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참 이 사람들 해도 너무 심하죠. 국민들 상대로 어떻게 이런 꼴까지 보입니까?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가령 아까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거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또 후보 뽑아놓고 얼마나 또 흔들었습니까? 단협이 있었죠. 그렇죠. 흔드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압력과 어쨌든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에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단일화 하자고 하고 그랬죠. 그러한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것에서 어떤 절박함을 받고 국민들이 근데 그것조차 어쨌든 정몽준 후보라는 사람이 거서 찾지 않습니까? 맨 끝에 그걸 또 찾아가잖아요. 노무현 후보가 찾아가서 집 앞에서 또 퇴짜 맞지 않습니까? 당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뭐 그거를 동정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어떤 종류의 절박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단일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공한 단일화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일화를 땡 했으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됐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준 게 다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김문수와 한덕수가 그러면 지금 정말 이게 잘 되는 뭔가를 하려면은 그런 거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국무총리고 장관을 했는데 계엄도 못 맞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될까?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둘이 만나가지고 한숨 쉬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가 정말 죄스러워서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이 잘못을 어떻게든 책임지기 위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해가지고 한번 책임을 져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야 그게 무슨 CR이라도 먹힐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래도 어렵다고 보지만 CR이라도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뭐 이런 막장극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 현재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엄중한 전국 상황을 감안해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내 대기를 지속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원내대표 단식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이제 뿌렸다라고 하고요. 이 어떤 전략을 보니까요, 국민의힘 쪽의 어떤 전략이 뭐냐, 결국 이제 후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일 뭐 이 두 사람의 어떤 3차 단일화 회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놓고 이런 전략이 있네요. 두 번의 조사 결과와 김문수의 단일화 약속 위반 등을 문제 삼아서 전국위를 열고 후보직 박탈을 의결하는 것을 검토한다. 자, 그런 다음에 대선 경선 절차를 무효시키고 새롭게 꾸려진 당 선관위원장이 임명된 이양수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후보 등록부터 새로운 경선 절차를 개시한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포함해서 후보를 새로 등록시켜서 예비 경선을 다시 하고 이걸 통과한 후보끼리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를 거쳐 새 후보를 선출하고 11일 안에 일요일 안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시키겠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대선 승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결단도 내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한다는 얘기죠. 3년 남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나는 근데 신기하게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가요? 아니, 불가능하죠. 오늘이 8일이에요. 그럼 9일, 10일 이틀 안에 해야 돼요. 아마 거기 단계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하루 전, 이틀 전에 공지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원들이 이미 앞서서 공지했던 걸로 퉁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정 변경만 한다고. 가령 이래서 저희들이 당무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전에는 최소한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 일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이제 막 사실은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전당대회와 지금 전국위를 공고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공고해 놓은 상황이라고 그다음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또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 실제 하고 있죠. 진행을 오늘 뭐 9시까지인가 한 거 아닙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를 또. 그리고 단일화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어저께까지인가 한 거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재료를 일단 모아놨어요. 재료를 일단 모아놓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에 있는 그 당원 중에 이 후보를 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했던 과정을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자신들은 후보 교체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당원 조항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부터가 논란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당원 조항은 이게 경선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적용하는 조항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거거든요. 이미 경선 다 끝나고 경선 통해갖고 후보로 선출을 했는데 그 후보가 단일화를 경선 과정에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안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어떤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에 맞는 행위다라고 근거해가지고 이 후보는 문제가 있어라고 그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게 그 당원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냐부터 논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것이고 그게 안 될 것, 그게 결국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중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국면이다 이게. 이 얘기를 저희가 얼마나 공들여서 했는지 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갔나요? 훌쩍 넘어갔습니다. 완전 뒤틀린 기억이 얼마나 공당이라고 쳐주죠. 뒤틀린 기억이 공당을 난장판을 만드는지 여실히 보고 있죠. 요새 보면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동훈 쫓아낼 때도 그랬고요. 이진석 쫓아낼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맞습니다. 똑같이 하잖아요. 기시감이 느껴지죠. 윤석열 정당, 윤석열 당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계속 입증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이 지금 국면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최근에는 뭐 누구 만나가지고 어디서 밥을 먹었네 마네 이런 소리도 들렸고, 실제 뭐 이제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한덕수를 실제 대선에 내보낸 것은 뭐 이거 윤건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지금도 그러면 윤석열은 당내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이 대선 국면에 대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을까요? 윤핵관을 통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방식, 당대표들 뽑히기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교체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당해요. 윤석열이 지금 다 지우고 흔들고 있다. 윤건이가. 근데 다만 여전히 1호 당원이다. 윤석열 1호 당원이 적수를 만나는 건 사실이네요. 김문수라는 적수를 만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형님은 백스텝을 모르는 분입니다.
예, 백도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드리고 여론조사 잠깐 좀 짚겠습니다. 뭐 MBS 발표인데 요거는 이제 5월 5일에서 7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MBS 조사 목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3%, 그리고 한덕수 23%, 김문수 12%, 이준석 5%,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43%, 김문수 29%, 이준석 7%. 한덕수 3자 대결은 좀 높네요. 34%가 나옵니다. 김문수보단 그래도 한 5% 더 나오는 것 같고요. 다자구도에서 한덕수가 김문수를 사실상 약 더블 스코어이긴 하고 3자 대결에서도 김문수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58%를 응답층의 58%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더 앞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검증을 받거나 아니면 이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더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뭐 오늘 이 여론조사가 끝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작해서 내일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잘못 말씀드린 거를 정정하고 그다음에 저걸 보면은 한덕수라는 분으로 단일화가 된 다음에 끝까지 가면은 저 정도 차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데 약간 뭐 실제로 저렇게 될 거냐는 뭐 모르겠지만은 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런 건데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한덕수라는 분이 지금 등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등록을 뭐 못하게 되면은 김문수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이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와의 3자 구도는 물론 오차범위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김문수가 나왔을 경우에 3자 구도는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단일화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흙탕물 단일화, 뭐 흙탕물의 단일화 논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미 경쟁력이 훼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김문수건 이 한덕수건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것보다도 스코어가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한덕수 쪽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투표하러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대변인님은 이번 MBS 조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 좀 짚고 싶으신지 그냥 원하시는 부분 짚어주셔도 됩니다. 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론조사에 이재명 후보가 40%를 2주 전에 처음으로 넘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42%였는데 조금이라도 계속 좀 오르고 있다. 뭐 그건 추세선이 분명히 있고 무응답층이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6일 남았나요? 26일 남았습니다만은 판이 어떻게 하든지 뒤집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